네, 새해 예산안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정기국회 상황과 함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향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자 사법정의 및 검찰 독재 대책위 위원이신 박균택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연말까지 전국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네요. 예. 네네. 먼저 예산안 대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2조를 포기하면서까지 대통령실과 검경, 감사원의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 질문도 나왔습니다. 민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밀어붙일 화두냐,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던 시절에 의원님께서 법무부 이제 검찰국장으로 그때 이제 국회에 또 출석을 하셨어요. 네, 검찰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하셨는데 검찰 특활비가 그렇기 때문에 정권 따라서 입장이 이렇게 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그건 제가 검찰국장일 때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아서 네. 또 최소한도의 자료만 제출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역할과 또 뭔가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검찰이 신뢰를 받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선에서 양해를 해줬겠지만 지금은 검찰과 감사원이 너무도 편파적인 권한 행사, 감싸기 감사, 또 김 여사 보호하기 수사를 통해서 지나친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나 감사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국회 예산 그 심사권을 무시하고 자료를 안 내기 때문에 원칙대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제대로 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그 성격의 예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이제 신뢰 문제가 척도이고 영수증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예, 두 가지가 네. 다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민주당 측에서는 감사 청구와 고발을 언급을 했고요. 여당은 공개 겁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과 여당의 탄핵 폭주 비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그 검사들이 반발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전에 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의 그 탄핵 대상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도 못하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네. 그리고 또 국민의 상식에 반하게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럼으로써 공조직의 신뢰를 그처럼 무너뜨릴 때 내부적인 비판을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적인 비판이 먼저 있었어야 할 텐데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입을 다물고 지내다가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니까 목소리를 낸다는 것, 이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 그 국민의 그 의사와는 동떨어진 사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 과연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는 처신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성찰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그리고 예산뿐 아니라 표적수사금지법, 그리고 법 왜곡죄, 그리고 기소 독점 금지 등 입법으로도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민주당과 검찰의 격돌, 여론은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민주당의 그 입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검사들에게 물어봐도 3년째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도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권한 행사가 왜곡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국회가 탄핵이나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마저 오해받는 게 싫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개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네. 대신 그 입법이 어떤 권력의 남용도 막되 혹시라도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를 막는 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합리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안에 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무죄 예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제 전해졌는데 또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가 나올 거라는 이제 전망이 더 있었고 왜냐하면 더 좀 위중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둘 다 뭐 예상을 좀 많이 깨는 그런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두 개 1심 판결 검찰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네. 보통 어느 건 유죄, 어느 건 무죄 예상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 검찰의 그 주장을 보고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네. 저는 사건 내용을 직접 살폈던 그 변호사 자격자로서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네. 증거상으로 보나 법리상으로 보나 둘 다 무죄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위증교사는 다행히 예상에 맞게 무죄가 나왔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소심에 가서 공정한 그 재판부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희비가 이제 뭐 선거 때마다 이제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선거 때는 여당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또 야당에서는 사법살인이고 또 이번 그 위증교사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재판부의 판단을 아전 인수로 좀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근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야가 반대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을 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의견이 맞는 거냐 판결 내용을 읽어보고 정말 그 논리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내놓은 평가가 정확하다는 표현을 해보는데 저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묘하게도 어떤 그 편견과 그 유죄의 예단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까지 사법부가 존중받아왔던 그 어떤 그 행태들과는 조금 다른 이런 의외의 결과가 있었던 것에 의외의 대해서 결과가 있었다. 굉장히 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항소심에 가서는 그게 바로 잡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좀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면 네, 너무 좀 길어지니까 해주시죠. 말까요? 아닙니다. 짧게 저희 다음 딱, 질문도 예, 또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그 두 개의 발언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국힘 의원이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고 하면서 사진을 조작한 사진을 내놨습니다. 근데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이런 사진을 내놨더군요. 근데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10명이 찍은 것 중에 4명을 확대 편집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라고 사진을 조작했던 행위를 비판했던 것인데 묘하게도 재판부는 앞에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진을 조작했다는 부분에 네. 앞부분을 떼가지고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답하지도 않았고 직접 얘기하지도 않은 골프 친 것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이걸 해석을 해서 네. 유죄를 했습니다. 네.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국토부의 백현동 용지 용도 변경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국토부가 협박을 했는데 5개의 공공용지에 대해서 일체 부탁을 들어주지를 않았다. 근데 또 새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오길래 일부만 반영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온갖 중요한 얘기를 다 빼버리고 협박해서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말을 검찰이 왜곡해서 둔갑을 시켜서 기소했는데 하지도 않은 그 발언을 전제로 네.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논리보다는 편견이 더 많았던 판결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항소심을 네. 이렇게 좀 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위증교사 2심의 경우에는 그 무죄를 좀 방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곳에 초점을 두고 좀 대비를 하실 그 생각이신가요? 위증교사 사건은 네. 정말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논리로 가득한 판결입니다. 앞서 선거법과 달리 무죄인 사건이 논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뭐 조심은 해야겠지만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유지가 판문이 되고 한 싶다. 80쪽 정도 됐었죠. 판결 딱 80페이지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재명 대표 이제 체포 동의안 이게 이제 기각될 때에 이제 그 당시 판사가 예. 바로 이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 이런 언급을 뭐 잠깐 또 하고 예. 갔었기 때문에 예. 더 유죄 판결에 대한 예. 그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잠시 걱정을 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일흥 뭐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판사가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건들 10만 페이지도 넘는 기록들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네. 스킵해 가면서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범죄 사실을 악마의 편집을 해놨습니다. 네. 이상한 부분만 모아서 악마의 편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영장 담당 판사도 속아 넘어갔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거를 이번에 다시 예. 뭐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판결은 예. 뒤집혀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개 이제 항소심을 비롯해서 대장동 위례 특혜, 대북 송금, 업무상 배임까지 재판이 총 이제 5개가 이제 걸려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1심에서 이제 유죄를 받았던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심에서 이제 9년 넘게 아주 그 위중한 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과 그 2심에서 징역 12년 역시 아주 굉장히 크게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두 사람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근데 묘하게도 김용 부원장, 이화영 부지사가 다 무죄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21일의 진술 세미나 3명을 동시에 구속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거, 연합 파티 했던 것들도 입증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또 북한의 리원함 그분이 네네. 돈을 받는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입증이 됐습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유동기 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는 알리바이 증명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구글 타임라인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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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민주당의 대여 공세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몰아붙이는 느낌 이런 게 좀 드는데요. 예산안과 탄핵안 처리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 내 기류 변화설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8명의 예.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고 봅니다. 높아진다. 예, 기류가 변화하는 이 아, 문제도 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힘의원님들도 국민의 대표인데 양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생기고 또 내부 분쟁 때문에 또 동조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이탈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도부가 지금 겁을 먹고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출석은 하되 투표함에 용지를 못 넣게 하는 방식으로 기권을 네. 하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본인들이 갖는 그 불안감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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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10일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의원님에 대한 그 다른 동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검사 시절에 혹시 알고 계실까요? 뭐 좋게 보는 분도 있고 흉보는 분들도 있을 저는 텐데요. 바로 그 좋게 예. 봤던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사 시절에 이제 원칙과 소신, 부드러운 성품과 언행으로 동료들한테 이제 신망이 아주 두터우셨던 그런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요. 국회 입성 이후에 상당히 좀 전투적이다. 앞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적지 않게 놀랐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런 분들이 뭐 학교 이제 후배기도 하고 검찰의 이제 뭐 한솥밥 그 식구였잖아요. 그 이런 22대 국회에서 또 상대 당으로 이런 상황에서 만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떠세요? 뭐 인사는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을까? 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존중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자기의 영달, 자기의 목표보다 국민이 보는 그 시각에서 내가 타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염두에 가면서 좀 자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존중하면서도 참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뭐 존중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진교사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요, 함께 가는 공존의 정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서로 또 민생 경쟁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남은 12월 연말에 국회 한 달만큼은 좀 민생으로 가득 채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당과는 좀 차별화된 우리 당의 민생 키워드는 이거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 협치 가능성이 있다면 민생의 부분 있어서만큼은 좀 협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싸움을 많이 했던 것처럼 비치지만 그동안에 네. 민생회복지원금법, 지역사랑 뭐 화폐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서도 지금 뭐 분쟁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민생 관련 예산을 높여달라는데 지금 거부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까 앞에 어느 의원님 뭐 지역사랑 화폐 네. 그게 호준석 효과가 없다라고 대변인께서 얘기하는데 네, 하셨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민생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잘한 거 있으면 정부나 여당이 민생을 위해서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라.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발 좀 예산 문제부터 서로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인 것이고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생 예산을 펼치자는 것이지 민주당을 위해서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주장도 좀 들어주면 좋겠고 정말 민주당의 의견이 틀렸으면 거부하는 거 좋습니다. 대신 본인들이 대안을 좀 내놓기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네. 아니라 우리는 뭘 하겠다 네. 이런 좀 방침을 들고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거부권을 행사당하든 말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견지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지역구 광주 광산 지역인데요. 그곳에서의 좀 민심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예. 새해 꼭 이루고 싶은 지역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민주당이 펼쳤는데 네. 저희 광산갑 지역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5만 분이 넘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민주 의식도 높지만 민생에 대한 그 실망감, 걱정 이게 커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정서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빨리 끝내는 것이 최고의 민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좀 제발 그런 평가를 안 듣게 우리 국민의힘 그 정당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정말 그렇게 한번 희망을 하고 네. 저도 그런 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대한민국의 정상화 문제 또 민생 지원 입법 이런 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먼저고 지역구 얘기는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나오신 김에 그 광주 광산 현안도 짧게 그리고 이제 지역 국민도 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말씀 그럼 해주시죠. 꼭 말씀드려야겠군요. 남겨주시죠. 네, 지금 연말 인사 좀 광주의 해주시죠. 최대 현안은 우리 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네. 무안 군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머리를 맞대서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대를 갖고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연말에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생방송 그 시간에 맞게 알차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일촉즉발의 전국 상황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연말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